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345회 시험이 이제 12월 17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기 시험에 대한 LC 총평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촬영이 지금 월요일 날 되는 거니까 어제 시험이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변수가 되는 게 LC는 아무래도 이게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제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끄고 그다음에 실제 겨울엔 난방을 끄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교들이 되게 좀 그늘진 곳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춥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물론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 환경적인 어떤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LC 성적을 잘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집에서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매달 난이도를 말씀드릴 때 조금 약간 개인적 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어렵게 보셨는데 또 선생님 좀 쉽다 그러면 여러분 또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난이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어떠냐고 선생님들이 보통 난이도를 얘기하실 때도 시험을 여러 번 보시고 지난 어떤 시험하고 비교기 때문에 혹시 처음 시험을 보셨다면 무조건 어렵겠죠. 경험이 없고 특히 이제 점수 자체가 없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200문제 푸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제가 항상 매달 총평할 때 LC가 난이도가 중상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까다로웠었던 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은 그래도 조금 평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존의 시험을 많이 보셨던 분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난이도는 보통 한 중간 정도가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평이하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다른 달들에 비해서는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중중 정도로 봤고요. 그래서 펄트 1은 조금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했고 펄2는 원래 신토익 들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이건 약간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 정도 수준은 매달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중중이지만 별을 반 정도 더 줬습니다. 그리고 펄3, 4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펄3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3, 4가 크게 난이도 자체를 중상, 중중 이렇게 나눌 정도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중중으로 난이도는 다 했습니다만 체감 난이도는 펄3 쪽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2 1부터 좀 볼까요? 왜 중중 정도의 난이도로 선생님이 받고 또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런 난이도들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2 1은 좀 쉽다고 한 게 이게 펄2 1은 거의 단어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명사랑 동사를 듣고 OX를 해서 푸는데 생각보다 나왔던 단어들이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가끔 펄2 1이 어려운 달을 보면 한두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쉽진 않았지만 난이도는 평범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가장 많이 나오는 1인 사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나오는 사진이 아니라 다수 인물 사진이 하나 그리고 2명 나오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2인 사진 같은 경우는 공통점, 특이점,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거든요. 그리고 사물 풍경은 늘 한 개씩 마지막 문제 또는 5번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6번 문제로 나왔고 특이했던 건 이제 한 명 사진이 없었다. 하지만 2명 사진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또는 여러 명 나오는 사진들이 그 단어의 어떤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진 자체의 유형은 크게 난이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사물 풍경 사진이 2개 이상 나왔을 땐 좀 난이도가 높은데 이번 달은 늘 그러하듯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좀 볼까요? 그러니까 총평이라는 게 우리가 풀 서비스처럼 당일 채점을 해보는 그런 어떤 의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12월 말에 저희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맞았네 틀렸네 보다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어휘들이나 표현들 또는 유형들을 알고 있어야 될지를 정리하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총평 강의 안 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총평 강의로부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첫 번째, 2인 사진이 정말 책에 나오는 유형대로 한 개씩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골고루 잘 분배가 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어려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두루두루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2인 사진을 보통 우리가 볼 때 공통점, 상호 특징,
한 명의 특징, 배경사물 이게 하나씩 다 나왔어요. 마치 선생님이 책 같은 거 쓸 때 그 기본서 같은 이런 유형 정리하는 책을 쓸 때는 다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정말 무슨 책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구성을 가졌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공통점 찾는 게 있었거든요. 두 분이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책을 보는 사진이 있었는데 굉장히 쉽게 줬죠. Looking at이 본다, 책. 그러니까 정답이 되게 잘 보였던 시험이죠. 이번 시험은. 두 번째,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높다라고 보는 게 이 문제였었는데 그 신발 가게 같은 데서 이제 신발을 신겨주는 점원이 이제 두 분이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은 의자에 앉아 있고 점원은 이렇게 약간 무릎 꿇고 이렇게 신발을 신겨주는 그 그림에서 이거는 조금 물론 이전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수업 때도 덩어리로 좀 암기를 해주십사 많이 부탁을 드렸던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서로 건너에란 뜻이지만 사실 의역을 하면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앉아있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서로 건너라는 얘기죠. 이렇게 마주보고. 발음은 across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오케이? 요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두 분이 나왔었는데 뭐 피아노를 한 분이 치고 계시고 한 분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다 아니면 피아노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피아노에 앉아 있던 사람의 어떤 특징을 실제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카트 같은 거 끌고 가는데 뭐 어떤 여자분이 있고 남자분이 이렇게 뭐 창고 같은 데서 끄는데 오른쪽에 보면 그 종이 박스 같은 게, 그러니까 복사용지 박스 같은 게 이렇게 좀 쌓여 있었던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나와도 사물 쪽으로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자가 쌓여 있다가 수동태로 나왔고 이 스택하고 똑같은 말 있죠. 파일 이런 건 정말 토익 한 20년 역사에 계속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파트 1의 특징이 많이 쉬워졌죠. 신토익에서. 다른 파트는 다 올라갔는데 난이도가. 그런 이유가 기존에 나왔던 표현 안에서 계속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문제가 작다면 작지만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딸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6개니까 나 안 하고 39개짜리 펄 3를 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RC에서도 우리가 뭐 독해가 가장 비중이 크지만 펄 5가 어쩌면 점수 따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게 문법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 잡아가되 펄 2는 특히나 동사 위주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동사들, stacked, seated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치사고 그다음 명사 이런 순으로 어휘들을 세트로 외워주시면 크게 정답 찾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수인물 사진이 하나 있었죠. 길 건너는 그림인데요. 등장인물의 공통 동작을 가장 뭐 묘사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길을 건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크로싱하고 스트리트 요것도 굉장히 평이해서 그러니까 제가 왜 중하라는 난이도를 줬는지 조금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사물 배경 특징은 조금 어렵게 된 게 이제 사람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명사가 들리면 안 되는 거랑 그러니까 오답 위주로 좀 가셔야 되죠. 두 번째는 be, being, pp, 수동 진행형 뭐뭐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없는 그림에서 being만 들려도 제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계단이 보이고 무슨 건물이 보이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어떤 풍경인데 사람은 없었거든요. 6번 문제로 나왔었고 그래서 오히려 정답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게 뭐 거의 격달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풍경 사진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 거리에 그리고 가로수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being planted 이렇게 수동태로 씁니다.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쉬웠고 이제 오답들을 좀 보자면 오답 분석이 사실 중요하죠. 동사는 안 맞는데 명사만 맞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왜 헷갈리냐? 순간적으로 동사를 놓치셨을 때 명사가 있으니까 찍을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딴 이 리듬으로 파트 1은 갖고 가셔야 되는데 가운데 동사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명사가 맞아도 들어가면 틀릴 여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었거든요. 테이블에. 컵이 있었는데 마시진 않았고 뭐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벗진 않았고 벤치는 있었지만 옮기질 않았고 선반은 있었지만 조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단어들은 전부 사진에서 보이지만 여기 동사에서 틀리는 거죠. 동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봐드리면 테이킹 오프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비행기 같은 게 주어가 되면 이륙하다가 되지만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땐 벗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토익은 이렇게 벗거나
쓰려고 하는 동작들을 거의 출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킹 오프는 거의 오답이라고 보고 비행기 이륙하는 문제 빼고는 그 다음에 어셈블링 강사 여기 있죠. assembling 이게 조립하다인데 실제 토익에선 조립이 된 상태로 많이 나오지 조립하는 모습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거의 아니라고 보고 얘도 답이 될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 단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죠. 계속 갑니다. 수동 진행형 be being pp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다. 제가 뭐 매번 총평 강의할 때나 일반 수업 때도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요게 들어가는 수동태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6번 문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거가 되어진다, 뭐 고쳐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being에서 다 X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통적인 양식의 오답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1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명사 불일치도 있었네요. performing 강세 여기 있고 trying on은 입어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 신발 신겨주는 그림에서 신발이 아니라 셔츠는 아니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명사가 아닌 경우고요. 뭔가 피아노를 연주하고는 있었지만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오답들도 한두 개 출제가 되지만 여전히 동사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근데 예외적으로 명사를 좀 들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이번 달은 그닥 뭐 중요한 포인트가 없긴 한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거의 매달 나오는 wearing은 입고 있는 상태고 putting on은 동작인데 요 trying on이라는 말도 putting on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동작이니까. 그러니까 신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뒤쪽에 나오는 걸 아까 비교하는 게 있었고 원래 근데 이거는 동작 동사로 답이 잘 안 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뭘 입어보려고 하는 동작들 나왔을 때 한번 시험 삼아 입어보다 그럴 때 trying on을 쓸 수 있는데 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뽑은 문제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정답 위주로 좀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파트 1, 2는 오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우회적으로 나오거나 정답을 직접 찾기가 어렵게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정답을 공략하지 않아도 오답 3개를 제거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런 객관식들은 오답 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RC에서도 만들듯이 LC에서도 이런 오답 제거가 중요하거든요. 꼭 외워두셔야 될 거 이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A가 B로 이어져 있다라고 할 때 A lead to B를 씁니다. 이게 이제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이는데 이게 정답도 되고 오답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계단을 줬고 계단이 뭘로 이어져 있다가 나왔냐면 수영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꼭 알아두시고 근데 그 그림에서는 계단은 있었지만 수영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스위밍풀에서 X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표현은 정답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오답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게 맞네요, 틀리네요 이런 강의가 아니라 뭔가 다음번에 여러분이 기억해두면 쓰실 수 있고 맞추실 수 있게끔 확장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파트 1은 요 정도 합시다. 파트 2로 갑니다. 파트 2는 뭐 아무리 쉽게 나와도 난이도가 있다. 요즘 이제 또 특히 토익 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변수가 많은 게 파트 2인데 그 이유는 미리 볼 수 있는 문제가 없고 워낙 성우들이 빨라요, 말이. 그러니까 캐치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큰 이슈는 돌려서 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도 지난 다른 달에 비해선 수월하다 그랬지만 파트 2는 여전히 우회석 답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공략하려고 하셨으면 좀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오답 제거 쪽으로 갔으면 보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정답을 많이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은 거의 우회성 답변이 7, 8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간접이다, 우회다, 돌려 말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오답 제거로 좀 잘 제거를 하셨다면 좀 더 성적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비중은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이 10개에서 한 12개 사이가 거의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의문사 없는 게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평서문 2개가 나왔으니까 빼고 그러니까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 12개, 그다음 평서문이 2개, 그다음에 의문사 의문문이 뭐 11가 나왔으니까요. 의문사는 비교적 좀 쉽겠죠. 후하면 사람 이런 뭐 전통적 답들이 많고 그다음 비의문사 의문문 중에서도 선택이나 청유문은 좀 쉽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거나 그다음에 승낙 거절하는 뭐 그런 것들을 빼면 평서문 2개의 일반 의문문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동사, 조동사, 부가, 부정 이런 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만 잘 여러분이 핸들링을 하시면 2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우리가 일요일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들을 좀 보죠. 매달 반복되는 질문 패턴을 제가 해드리는데 정말 매달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개 봐드릴까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how many 들렸을 때 숫자 찾는 건데 이게 좀 여기선 5개라고 나오지만 사실 1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난 시험에도 1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마저도
얘네들 토익이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지금 제시를 했지만 그 다음에 when will이 나왔을 때 시간인데 이 in은 시간 앞에서 who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30분 뒤, 뭐 1시간 뒤 이런 것들이 when will에 대한 답이 되고 조금 특이했던 건 요 문제. 그러니까 how가 단독형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복합형일 때는 그냥 세트로 how many만 보면 되는데 이게 혼자 쓰이면은 뒤에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다치셨나요? 뭐 엘보, 팔꿈치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건데 왜 다쳤냐면 오버 엑서사이즈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온 적이 그러니까 how하고 원래 by는 되게 친한 관계예요. 뭐뭐 함으로써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님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게 운동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하시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주위에서 뭐 배드민턴 치시거나 뭐 테니스, 골프 이런 거 치시는 분들은 중독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봤던 거 중에 좀 좋았던 게 이거죠. 의문사 맛은 별 뜻이 없어서 동사 명사를 듣는 건데 어제는 요 동사 쪽이 포인트가 물론 요것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인터뷰에서 뭐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듣고 요건 뜻이 없으니까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경력이에요. 그래서 work experience 이렇게 나왔던 그러니까 what만 들어선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문사 what은 뜻이 없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 동사를 잡아라. 그래서 요 동사와 요 명사를 잡으셨다면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요것임을 알 수가 있었고 선택 중에 시간 물어본 거 전이에요 후예요 그랬더니 뭐 오가 어때요? 그러니까 시간을 줬죠. 그래서 정답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묻는 스타일이나 제안하는 스타일의 보기는 정답이 잘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답 패턴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이제 만능 정답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답이 되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놓쳤을 때 멘붕. 그때 이제 요런 게 답이 잘 된다 그러면 실제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정규 수업 때는 많이 강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 때는 오히려 좀 듣는 능력, 오답 소거하는 능력 위주로 가지만 시험 치기 한 2, 3일 전에는 요런 걸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시험이 있었고 오늘이 월요일이고 사실은 토요일 날 라이브 강의를 했었어요. 기적의 특강이라는 걸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이때거든요. 내가 그 전날 나온다라고 찍어서 강의했는데 시험에 나왔을 때 이 맛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땐 그거 아닌가요? 그냥 찍었는데 맞았을 때나 틀렸다고 분명 생각했는데 답을 봤을 때 내가 찍은 게 맞았을 때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기쁘지만 정말 몰랐는데 찍었을 때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게 꽤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막 라이브 채팅창에 오늘 선생님이 한 게 좀 많이 나왔으면 내일 근데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데 앞으로 라이브 강의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강의도 듣고 이런 거 갖고 가시면 다음날 시험에 2-3개 이상은 맞으실 수 있으니까 2-3개만 맞아도 점수가 뭐 10점, 15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죠. 몇 개 좀 볼까요? 만능답. 어제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좀 볼까요? 주문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후에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슈드가 권유라서 렛으로 다시 받은 것도 괜찮지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12월 마일 시험에서도 이런 걸 기억을 해둡시다. 이 대동사 두는 답이 되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원래 질문에 나왔던 단어를 또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should we order 그래서 order 이렇게 쓰면은 물론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동사가 들어있는 답 그리고 보기 중에 제안하는 게 들어가면 얘처럼 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답은 잘 되는 게 2개가 들어있죠. let가 원래 제안이라 보기 중에 들어가면 답이 잘 되고 거기에 추가로 대동사 2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질문을 몰랐어도 얘는 굉장히 답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괜찮아요? 뭐 이런 패턴도 외우시면 좋겠죠. Is it alright? 괜찮아요? 뭐 전화해도 돼요?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답이 잘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yes 상당어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의문사가 없으면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오답이 되는 케이스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상한 게 나와서 오답이 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냥 yes만 한다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처럼 주문해야 되나요? 네, 그럼 답인데 실제 시험에선 yes만 나오는 보기는 거의 없죠. 너무 짧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yes 대신에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I think so. 그렇습니다. I guess so. I believe so. 이런 말들이 yes 대용 어구로 답이 잘 돼요. 그러니까 yes만 주면 너무 허전하니까 이런 말을 주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라는 의미가 있어서 의문사 의문문 빼고는 얘가 만능 답이거든요.
지금 만능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who 이런 거 말고는 다 돼요. 오케이. 피곤하세요? I think so. 그런 것 같습니다. 총평 강의 도움 되세요? I think so. 그런 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답 잘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라고 물어봤는데 직접 답을 주지 않고 답이 나오는 다른 소스를 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라이브 강의 때 했단 말이에요. 책이 들어가면 답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인가 그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수업을 들으신 분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송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는 나도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니 송장으로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책으로 시작하는 보기는 거의 답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근래 나왔던 것 중에 뭐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그랬더니 책, 표를 보세요. 이런 게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스템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나요? 라고 물어봐요. 물론 약간 제가 변형을 시키긴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언제로 예정돼 있어는 상당히 좋아요. 해석상. 근데 이게 또 토요일날 제가 해드렸던 게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yes나 no 다음에 but이 들어가면 거의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but이 원래 답이 잘 되는데 yes, no가 앞에 나오면 더 잘 돼요. yes, but, no, but은 거의 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물론 해석해서 풀면 좋은데 답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질문 자체를 아예 날려먹었을 때 이렇게 답이 잘 되는 걸 안다면 그냥 찍었을 때 33.3%의 확률이 거의 뭐 70, 8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만능은 아니지만 거의 만능. 그 다음에 정기 구독을 갱신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건 왜 한 거예요? 해석상 맞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 토익은 아까 똑같은 단어 또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No, I decide not to 그 다음에 renew를 줬어야 되는데 그 renew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조동사나 아니면 비동사나 투부정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답이 되게 잘 돼요. 이런 게 선생님이 쓴 그 0단계 기술서 파란색 책에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혹시 놓쳤을 때 와, to로 끝나면 답이 잘 돼. 뒤에 동사가 없고 생략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잘 몰랐을 때 과감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도 살리고 다음 문제도 살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를 놓쳤을 때 그걸 생각하느라 다음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플랜 B를 갖고 있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선생님이 일을 하는데 예를 듭시다. 제가 막 재테크가 잘 돼서 뭐가 좀 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좀 강의할 때 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저는 되게 많이 망했거든요. 재테크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랜 B, C를 갖고 있었을 때 좀 더 일이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회적 답변은 이번 달도 여전히 많이 나왔거든요. 중간 이상 난이도를 보였던 거고 제가 2, 3, 4에서 펄2 난이도를 제일 높게 본 것도 이런 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오답 제거를 하셔서 간접적으로 푸는 게 좋죠. 근데 우리말로 해석해서도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말로 해도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상자 어디에 둘까요? where, 뭐 put, 그 다음에 boxes 이렇게 냈단 말이죠. 전통적 답은 장소가 떠야 돼요. 창고에 아니면 뭐 캐비넷 안에. 근데 이거 의외로 뭐라고요? 여기 공간 없어요. 그렇죠? 가지고 가세요. 막 이렇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이게 why였거든요. Why work so late? 뭐 이 정도 세 개 들은 건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이유를 줘야 되잖아요. 원래 답은 전통적 답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몇 시죠? 대문은 게 월락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시간을 몰랐던 거야. 야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막 학원에 가다가 깜짝 놀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요? 선생님 이미 밤인가요? 막 이런 거. 아주 멋진 답이네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샘플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뭐 이렇게 권유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저는 2시까지 일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낙 거절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승낙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시까지 일합니다. 근데 지금 1시 58분이야. 못 받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받을 수는 있는데 빨리 보내주세요라는 승낙의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뭐 전통적 답, sounds good 이런 거보다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복사기를 그렇죠? 뭐 실제 시험에 사실 노트북이 나왔는데 노트북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중 어디서 구매할까요? 했더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전통 답인데 어제 시험에서는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났다 그랬거든요. 설치지 마라. 살지 안 살지 모른다. 뭐 이런 거. 소개팅은 야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야 소개팅 너하고 안 한대. 막 이런 게 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 변수를 계속 깨면서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오답 제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약을 하셨나요? 뭐 컨펌 하셨나요? 물어봤더니 전화 아예 없었다고. No answer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확인 못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어제 했던 거 이것도 정말 좀 굉장히 우회적 답 깜짝 놀랐는데 어디서 그 프린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말을 바꿨는데 프린터 구매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곳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산 거 말 안 해준다고. 너 사면 망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해석상 그냥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where은 장소야 이걸로도 많이 맞겠지만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거죠. I wouldn't recommend that. 그 장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Part 2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있기 때문에 다 맞기는 쉽지 않아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실수로 줄이는 양을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릴 건 어제 오답 중에 그 동일 단어 반복의 함정이 좀 있어서 이건 좀 정리를 드릴게요. 원래 유사 발음이 오답인 건 아시죠? 카피 커피는 아닌데 만약 카피면 어떡할 거냐? 똑같은 단어면 한 80% 이상은 오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쓴 기술서에서 좀 가져온 내용인데 질문에 등장한 단어가 다시 보기에 나오면 정답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오답일 확률이 높은데 언제 그러냐면 서로 다른 의미가 됐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다이어라고 해서 한 단어가 뜻이 많았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쓰면 거의 오답인데 그러니까 어제 그거를 좀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두 개 있어서 편합니다. 이건 그냥 편한 거예요. 뜻이 하나야. 그거 편해요? 편해요. 이러면 돼요. 되는데 이런 어휘들을 좀 보시면 show는 보여주다도 있지만 명사로 공연이란 뜻이 있고 change는 바꾸다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 잔돈이란 뜻이 있고 book은 예약하다도 되고 책도 되고 얘는 뭐도 된다고요? 두다도 되고 장소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다른 뜻을 써서 오답이 돼요. 그럼 결론. 동일 단어가 오답인 케이스는 언제다? 그 단어가 뜻이 많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좀 정리해놨거든요. 혹시 기술서 책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보라는 얘기죠. 이런 어휘들 종류, 친절한 이렇게 뜻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는 단어는 반복되면 거의 100% 오답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 중에서 뭐 아까 했었던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도 이런 정리들이 병행이 돼야 돼요. 무조건 문제만 풀어서 흥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들은 좀 알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LC는 많이 들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험은 이렇게 알아야 될 걸 알고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Part 3로 갈까요? Part 3는 어제 4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지만 평소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뭐 여전히 매달 나옵니다. 하물며 제가 총평가미하면서 거의 수정 안 하고 넣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야 매달. 예를 들면 사과를 왜 하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단어가 키워드가 돼요. 미안해요라는 말을 주고 답이 나옵니다. sold out, 매진. 어제는 패러프레이징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찍어도 답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Part 3를 쉽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라고 할 때 이거 영국 발음. 이것도 얼마 전에도 해드렸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dvertisement가 아니라 이게 발음이 advertisement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단어지만 소리를 모르면 못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나는 저 단어 아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A씨는 눈으로 보고 아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소리로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그 소리 구분해서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는 거 좋고요. 뭐 제한 문제가 나왔을 때 why don't you 많이 나오죠. 뭐마지 그래 이런 어떤 시그널이 되는 표현들이 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왜 전화했나요? 그랬을 때 문제점 줬고 주문에 대한 불평. 항상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토익에 나오는 분들은 무엇을 줄까요? 마지막에 줍니다. 전화번호, 연락처. 이것도 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서 윌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스케줄을 보겠다, 전화를 걸겠다 이런 전통적으로 답이 잘 되는 우리가 눈에 익은 정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패러프레이징 그래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시험이 패러프레이징 평소보다는 덜 됐지만 그래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레노베이스로 바뀌는 뭐 이런 패러프레이징 비슷한 말로 바꾸는 거죠. 뭐 와라 그랬을 때 도착하다로 바꾼다던가 더 일반적인 패러프레이징은 세부적 단어가 더 큰 단어로 바뀌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뭐 어떤 웹사이트에 뭘 더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add가 나오지만 보기 중에선 업데이트 더 크게 뭐 더하든 빼든 다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가 더 크겠죠 의미가. 그다음에 뭐 그분이 사무실에 없어요를 주고 그분이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사무실에 없는 것보다 unavailable 더 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연이라고 주고 행사 이게 더 큰 거지. 그 다음에 발레입니다. 발레를 주고 댄스로 바꾸거나 패러프레이징이죠. 댄스가 더 크겠죠. 여러 춤 중에
발레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콜 하겠다 그런 걸 컨택으로 바꾸거나. 되게 유명한. 컨택은 나오면 거의 답이죠. 연락이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전화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 펜 같은 거 이제 뭐 상품으로, 홍보 상품으로 나눠준다 그러면서 이 펜을 아이템으로 바꿔서 뭐 프로모셔널 아이템이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이해하시고 혹시 놓쳤을 때 보기 중에 뭔가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보인다면 우선적으로 찍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의도 파악하는 문제, 항상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파울트리 같은 경우는 전후 문맥을 파악해야 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남자가 뭐라고 한 이유는 보통 앞쪽에는 여자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상대방의 대사에서 힌트를 좀 잡아라. 그래서 어제 좀 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볼까요?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오늘이 제 사촌의 생일입니다. 사실 어제 시험에는 뭐 엄마의 생일이 나왔지만 변형을 좀 시켰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저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이 문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대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약간 배송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꽃다발을 주문했는데 좀 꽃다발이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못 보내준 부분을 제가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라고 이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대방의 청유문들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그랬더니 이분이 안 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꽃은 오늘 생일인 사촌한테 줘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뭐 해달라는 얘기야? 빨리 보내달라는 얘기죠. 내일 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이 마찬가지. 선생님 저 숙제는 내일 할게요. 그럼 제가 뭐라고요? 야, 내일이 시험이야. 그 얘기는 오늘 하라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더 빠른 서비스라 그래서 faster service가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서비스란 말은 전혀 언급이 안 됐지만 상황상 이 말을 한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식당이었죠. 그래서 뭐 남자분이 얘기합니다. 테이블 있나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1시간, 이건 지가 얘기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로는 이게 나왔거든요. 뭐 테라스 자리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근데 이걸 듣고 간 게 아니라 그 앞에 걸 봐야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고객님 테라스에도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데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밖에도 물론 밖에 무슨 난로 두고 막 이렇게 무릎 담요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뭐예요?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alternative 뭐 이런 게 나왔었던.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여기 말고, 근데 사실 답은 뒤에 들어보면 너무 추워서 안 되겠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는 말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 부분까지 안 들으셔도 요 단어 바로 앞에 상황이 뜨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잘 보면 전후 문맥이라고 선생님들도 얘기하시고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 앞쪽에서 힌트를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게, 이 문장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도 파악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은 가능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토익에서 이런 의도 파악이 나온 이유는 결국 뭔가요? 너무 찍어서 풀지 말라는 얘기죠. 청취력이 좋은 사람이 더 높은 성적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전 토익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적으로 풀어서도 고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Part 3, 4에 나오는 이 5문제만이라도 청취력을 사용해서 풀어라.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기술만 갖고는 만점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 문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기술서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한 700대, LC 한 400대, 한 450대까지는 가능한데 450 그 이상의 LC 성적을 원한다면 기본 청취력을 좀 같이 공부를 하셔서 청취력을 좀 배양하시는 게 만점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다 볼 수 있어서, 기술이나 유형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점수대를 누리시는 분은 참 좋은데 만점 가까이 가셔야 된다면 전체적인 청취력이나 영어 실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정보 연계 볼까요?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그나마 좀 쉽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제 푼 거 중에. 이게 제가 좀 약간 바꾼 건데, 어제는 사실 강연이라기보다는 그 시연하는, 물건을 데몬스트레이션하는 일정이 나왔고요. 이 표는 그대로 나왔고, 이게 이제 영국 도시 지명으로 좀 바뀌어 나왔거든요. 뭐 런던도 있었고 리버풀도 있었고, 근데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광주는 언제 가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시각정보 연계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답이 되는, 그러니까 보기 중에 있는 답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월, 화, 수, 목이 나왔다면 A, 월, 뭐 B, 화, 수, 목. 그럼 절대 이 말을 얘기하면 시각정보가 아닌 거예요. 시각정보는 무조건 듣기도 해야 되고 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광주는 월요일 날 가요 이러면 오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가 키워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고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보기 중에 나와 있는 항목을 시각 정보에서 버리면 이게 힌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어제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 중에 광주는 대구 바로 다음 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The day after 대구. 대구 바로 다음 날이 언제야? 목요일이지. 그러니까 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뒤에 뭐라 그랬냐면 부산은 금요일 날 가면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어서 부산을 듣고 목요일 하시면 안 돼요. 광주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했던 게 그 대사를 들었어야 돼요. 대구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됐고 요 다음날에 해당하는 게 목요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목요일이 됐던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버튼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 스타일인데 제가 약간 말을 바꾸긴 했죠. 층수는. 치과는 어떻게 갑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치과는 몇 층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남자분이.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몇 층이냐 그랬지 치과가 몇 층이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층수가 나오겠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보기를 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 배운 대로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정보는 절대 말을 안 하니까 이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만 노리시면 되냐면 이걸 노리는데 중요한 건 2층이 몇 층이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화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 this floor, 2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잘못 간 상황이죠. 엘리베이터. 2층엔 뭐가 있다 그랬냐면 오직 뭐 예를 들면 약국만 있어요. 그러면 2층은 사실 약국 있는 2층인 거예요. 요거 보고 그냥 간 거지. 물론 남자분이 가고자 했던 곳은 뭐 치과면 4층이겠지만 그걸 낸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이번 층이 뭐냐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디스플로우를 줬고 바로 몇 층이에요 하면 이거는 시각 정보가 아니니까 2층이라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약국이라는 뭘 준 거예요. 연결고리 준 거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거 버리고 이거 얘기할 때만 잘 들으면 돼. 2층은 약국만 있어. 그럼 약국이 있는 거니까 2층. 오케이? 저희 영단기 학원 다니고 2층은 공단기만 있어. 공단기 딱 보면 공단기 몇 층인지 나와요. 몇 층인지 아는 거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술서에 제가 쓴 기술서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잘 못해서 책에 있는 걸 그냥 떼어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온 건데 이 약도 문제나 평면도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장소의 전치사랑 그 다음에 지형지물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부스를 약간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어떤 부스냐 했는데 요건 절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말하면 오히려 오답이에요. 저는 3번 부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답이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데스크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이게 답인데 어제 같은 경우 뭐가 나왔었냐면 뭐 출구랑 또는 입구랑 가장 가까운 그래서 뭐 클로지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트런스하고 제일 가까운 곳을 찾으면 여기 엔트런스였다 그러면 요 옆에 여기 있는 부스가 정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스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디 옆에 있는, 어디 가까이에 있는, 어디 뒤에 있는, 어디 사이에 있는 이런 식으로 약도나 평면도 문제는 다른 지형, 그러니까 다른 요런 게 다른 지형이죠. 라운지, 워시룸, 인포메이션 이런 걸 주면서 옆에 있다, 뒤에 있다,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장소의 전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어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Part 4는요. 어제 Part 3보다는 좀 쉽다고 한 게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왔죠. 원래 보통 보면은 지문이 한 서너 지문 종류에서 막 나오는데 어제는 거의 나오는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 안내 이거 쉽잖아요. 여행 안내문, 톡 그 다음에 발췌문, 그 다음에 방송, 스피치 골고루 나온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 Part4는 원래 지문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문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는데 어제는 좀 특이하게도 제일 많이 나오는 전화 메시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게 좀 특이한 점인데 오히려 전화 메시지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빠진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평균 2개는 나오는데 어제는 이게 안 나왔던 게 좀 특징이다. 문제의 순서대로 답이 거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순서를 가끔 바꾸기도 하는데 어제는 거의 순서대로 줬고요.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Part 3보다는 조금 낮게 난이도를 받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속 주는 거죠. 뭐 사진이란 거가 있다 온라인에 근데 이미지로 바꿔서 냈고 보기 중에 그 다음에 무료라고 할 때 no extra charge를 줬고 이게 쉬핑이 무료인데 프리로 바꾸는 이렇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이죠. 그 다음에 뭐 입구 옆에 뭐 물병 생수병이 있다 그랬고 이걸 이제 음료 베버리지로 바꾸는 그러니까 물보다는 음료가 더 크니까 생수보다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
기본적인 패턴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빈출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리마인드 문제 상기시켜주는 거라 명령문으로 답을 주는 문제, 또 서제스트가 나왔을 때 대표적 청유문인 how about이 답을 끌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 3, 4라는 게 시그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떴을 때 어느 쯤 위치에서 나올지,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끌고 나올지를 좀 연습을 해서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찍기가 편해져요. 이게 결국 실시간으로 멀티태스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틀들을 많이 연습하신 분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 사람보다는 뭔가 틀을 알고 정리하신 분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시각 정보보다는 여전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쪽이 더 높았다. 그래서 아주 쉽진 않았던 게 의도 파악 세 문제가 나름 난이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아주 쉽게는 안 느끼셨을 거예요. 어렵네 뒤는 그런 생각했었을 겁니다. 의도 파악 좀 볼까요? 대표적인 거. 요 말을 줬어요. 보라색으로. 저도 경험이 없다. 뭐 I don't have much experience. 이 말을 왜 했을까는 이 문장 갖고 몰라요. 앞뒤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근데 어제는 뭐가 나왔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펄트리는 두 사람이 치고받으니까 상대방 것까지 신경 써야 되지만 얘는 솔직히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찍을 수도 있어서 의도 파악을 펄4에서 잘 푸는 방법 역시 그걸 노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체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몇 지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세 지문만 전체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좀 내용을 이해해 놓고 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으시죠? 근데 저도 경험이 없어요. 탐 대신 질문 좀 받아주세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의 포인트는 이거죠. 질문이 많겠지만 저도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질문 답을 잘 못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정답. 그러니까 얘를 보고 간 게 아니라 위에 걸 보고 간 거죠. 두 번째, 이건 약간 제가 변형을 많이 한 건데 이 말을 해요. 뭐 that's why I'm here. 제가 그래서 여기 있죠. 근데 그 말을 왜 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앞에 상황을 봐야 돼. 여러분들이 토익 LC에 대해서 궁금해, 이건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전시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죠. 이런 이제 투어 인포메이션 지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LC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요? 궁금한 점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어제는 어시스턴트가 나와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이제 후반에 나오는데 어제 이제 2개가 나왔었거든요. 아주 전통적인. 그러니까 아직은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그닥 난이도가 높아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Part 3, 4가. 4가 더 쉬울 수 있죠.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화자가 언제 강의할 거냐, 지가. 그럼 이게 시간이 나온다면 이 4개가. 보기 중에 나왔겠지. 1시, 2시, 3시. 우리 배운 대로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걸 버려. 그럼 얘만.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할지만 드러내면 바로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분은 LC라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2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시험에서 사실 3시가 나왔는데 3시가 잘 나와요, 요즘은. 그래서 그 원에 대한 뭐 이렇게 스케줄 잡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강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이끌 겁니다를 보면 표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추론해낼 수가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가장 많이 어려워하셨던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문제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파이 차트가 원래 나왔죠. 제가 이렇게 표로 줬지만 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맛 선호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무슨 뭐 새우 맛도 있고 뭐 무슨 마늘 맛도 있고 막 그래. 와사비 맛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을 선택할 거냐 물어봤죠. 답을 직접 주진 않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와사비가 아마 직접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답이 되는 케이스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포도 사과가 제일 높다고 이렇게 나와요. 포도 30, 사과 30. 근데 대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포도 맛이 1등이에요. 둘 다 1등인 거예요. 이게 30%인데 원래는 35% 나왔거든요. 둘 다 1등인데 포도를 줘요? 그럼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시각 정보는 직접 주는 게 답이 아니니까. 1등이지만 시장에선 별로 포도 맛을 좋아할 것 같지 않대요. 저는 포도 맛 되게 좋아하는데. 그 무슨 젤리 과자 이런 것도 포도 맛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막 던져봅니다. 마지막 동류를 기록한 다른 맛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맛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표에서 제일 높은 건데 지금 포도맛하고 동률은 사과맛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란 말은 얘기를 안 했다고요. 물론 어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세부상의 이 항목은 틀리지만 똑같은 유형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봤을 때 사과가 제일 높긴 그러니까 포도가 제일 높긴 하지만 그건 아니구나. 근데 분명히 말로 뭐라고 했었냐면 포도랑 동률을 기록한 제일 높. 그럼 얘밖에 없다고요. 그럼 표를 보고 사과를 찍은 거고 말로는 사과를 말 안 해주고 들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각 정보도 봐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각 정보가 없었다면 동률인 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그 동률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3등을 고를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야. 1등인 다른 걸 고르겠다. 만약에 대사 중에 저희는 그냥 세 번째로 갈게요. 그럼 세 번째가 맞는 거니까. 이게 이제 듣기도 하셔야 되고 보기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겹쳐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의도 파악은 상당히 어렵지만 시각 정보는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많이 다뤄보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뒤에 나오는 이런 시각 정보 문제들은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정리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할 건데 어느 정도 틀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3인 예를 들면 Part 3에서 의도 파악은 2개, 시각 정보 3개, 3인 대화 2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고 끝에는 시각 정보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앞에 뜰 거다, 가운데 뜰 거다, 끝에 뜰 거다. 이 정도 위치. 이게 키워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보기 중에 이런 게 답이 잘 된다까지 알고 있다면 혹시 놓쳐도 살아날 여지가 되게 많죠. 뭐는? 3, 4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많이 아시는 분은 2가 어려운 거예요. 2는 못 들으면 끝이니까. 하지만 2도 자주 나오는 질문 패턴이라든가 오답의 유형을 정리하시면 역으로 세모 XX로 갈 여지가 있죠. 파트 1은 원래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RC가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LC 쪽에서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항상 그냥 단순 문제풀이보다는 유형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LC는 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0단계 페이지에 보면 0단계 선생님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LC에 보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클릭하셔서 학습 질문란에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면 돼요. 꼭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LC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인강을 들으실 거면 커리큘럼이라든가 오프라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교재 선택도 그럴 수 있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미안해하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직접 보고 답변 드릴 테니까 꼭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항상 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답글 달아드릴게요. 좋습니다. 12월 말 화이팅 하시고요. 이게 결과가 이번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보신 시험은 1월 달에 1월 2일인가 나올 텐데 항상 이게 시험이라는 게 다음 시험은 꼭 봐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잘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음 시험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약간 분산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릴 거고 저희는 또 1월 시험 보고 제가 총평할 테니까 준비 잘해서 여러분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또 다른 기회, 총평도 좋고, 본 강의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고,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뵙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